맞죠? 아까 세계사전 동사 있어. 자, 이렇게. 여러분, 지난 시간 약간 복습해 볼게요. 내가 장담하건대 동사 5개 문제 어렵잖아. 5개에서 이 부분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데 쉽게 안 나와요. 해보자. 일단 여러분, 요렇게 봐가지고, 여기, 위에 큰 나라 5개가 연달아 망하죠. 무슨 대? 5대. 아래 무슨 국? 10국이죠. 자, 몇 년도부터야? 외울게요. 907년부터 정확히 몇 년? 960년까지가 무슨 10국 시대? 5대 10국 시대. 요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법사야? 절도사야? 호빗이야? 절도사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우리 고려부터 하자. 요 사이에 고려는 918년 여러분 최수종이야? 왕건이야? 여러분 왕건이 궁예를 죽인 다음에 뭐를 건국합니까?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러면 고려 건국도 무슨 시대? 5대 10국 시대. 근데 여러분 여기 유목지옥이 여러분 누가 생기느냐? 옛날 동네 북이었던 무슨 난이? 거란이 등장하죠. 거란은 누구랑 친척이에요? 원장님이야? 몽골족이야? 거의 몽골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란이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 요 나라죠. 그러면 해보자. 916년 거란의 성이 야율이에요. 야율 무슨 복이? 아보기 아저씨가 뭐를 건국해요? 거란을 건국했다. 그러면은 고려보다 누가 약간 빨라요? 거란이 2년 빠르죠. 그러면 거란 건국도 무슨 시대? 5대 10국 시대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란이 해보자. 10년 만에 926년에 누구를 멸망시켜요? 발해를 이렇게 쓱 하고 멸망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왕건이 거란이 싫어서 요때부터 무슨 정책을 한 거야? 북진 정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5대 중에 여러분 연락 후져요. 후진 나라에 왕이었던 무슨 당이 있었어요? 석경당이 후당이랑 싸우는데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거란에게 도움 청했죠. 그래서 거란에게 하는 말, 거란아, 나 후진 석경당을 도와주면 여기 지금의 베지밀이야, 베이징이야? 베이징을 여러분 자 따라해볼게요. 여기 알짜 자리예요. 여기를 무슨 16주라 불러요. 연운 16주를 주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란이 후진의 석경당 도와서 후당 깐 다음에 요거를 가져가죠. 그때가 언제냐? 따라해볼게요. 발해 멸망한 지 딱 10년 있다가 936년 거란이 후진의 석경당을 도운 다음에 여러분 무슨 16주를 따가요. 연운 16도를 쓱 하고 획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건은 936년에 후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자 고려가 후삼국을 재통이란 게 몇 년도예요? 936년. 그러면 거란이 연운 16주 먹었을 때 왕건은 뭐야? 후백제 멸망시킨 다음에 고려를 재통합했다.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베트남사가 많이 생략이 됐어도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베트남이 언제 망해요? BC 111년에 완전 망하죠. 그러다가 계속 지배를 받다가 한번 독립운동한 거 배웠죠. BC 40년 후한 광무제 때 무슨 짝? 증짝 무슨 니? 증니 자매가 독립운동했지만 실패를 하죠. 그리고 계속 지배를 받다가 당나라가 679년에 무슨 도호부를 세웠어요? 안남 도호부를 세웠죠. 그러다가 780년쯤에 크엉 콩푸 형제가 당나라 가서 관직에 올랐었죠. 여러분 그러다가 750년쯤 요 아베노 나카마루가 안남 도호부의 짱이 되기도 하죠. 무슨 나카마루? 아베노 나카마루. 그러다가 여러분 5대 10국 때 따라해보자. 939년 몇 년? 939년 베트남의 영웅이었던 응오 꾸원이라는 그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응오를 천천히 봐. 응오 오씨야. 꾸원. 오권이라는 이름이야. 무슨 권? 오권을 베트남식으로 무슨 꾸원이라 불러요? 응오꾸원 장군이 바로 여러분 드디어 중국한테 몇 년 만에 여러분 1000년 만에 베트남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939에 베트남의 응오꾸원 오권 장군이 여러분 독립해서 939년에 세운 왕조를 응오 왕조라 불러요. 무슨 왕조? 응오 왕조. 요거를 한글로 하면은 무슨 왕조가 되는 거야? 오왕조가 되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문제, 기출문제. 5대 19 그림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이때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열나만추. 자, 하나 또 안 했어. 뭐가 있느냐? 더 재미있는 거 해볼게. 958년이니까 잠깐만. 5대 19 끝나기 2년 전이죠. 5대 19 때 여러분 고려에 얘네 국사 시간에 고려 광종 배웠죠. 누구의 아들이야? 원장님의 아들이야? 왕건의 아들이야? 왕건의 아들인데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최초의 무슨 제 시작? 과거제 시작.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958년에 여러분 광종 때 후주에서 사신이 왔어요. 무슨 기라 불러요? 쌍기인데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강제로 귀화시켜서 쌍귀의 권위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최초로 무슨 제를 시작해요? 과거제 시작한 게 외워요. 958년 광종. 그럼 해볼게. 이 모든 게 다 지금 무슨 시대야? 5대 19 시대. 작년에 동사하신 분들은 이 문제 알 거야. 이거 겁나 잘 나와요. 근데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는 아니죠. 왜? 이걸 다 외워야 돼. 그럼 여기 지금 쓴 건 다 무슨 19기랑 겹치는 거야? 5대 19기랑 겹치는 거죠. 무조건 한 문제. 요거 틀리면은 공부 대충 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문제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고3 때 혹은 고2 때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은 필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야. 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문제가 되게 전형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무조건 나오면 시국구 딱 틀려야 돼. 틀리고 딱 맞아야 돼요. 자, 해보자. 자, 907년부터 960년까지 중국은 절도사의 시대였죠. 무슨 십국시대? 5대 십국시대. 그러면은 세 단계야. 거란, 고려, 베트남까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해보자. 거란은 916년 무슨 야보기? 야유라보기가 거란을 건국. 10년 있다가 뭐 멸망? 발해 멸망. 936에 무슨 16주? 연은 16주. 누구한테 따와요? 후진나라 누구? 돌대가리 석경당. 그리고 고려는 918년에 왕건이 난 니마 뭐라노? 누구 죽여요? 원장님이야 궁예야? 궁예 죽인 다음에 918년에 고려 건국. 그치? 936에 고려 재통일. 958년에 왕건, 해종, 정종, 광종. 셋 다 왕건의 아들이에요. 광종 때 후주 사람 무슨 기? 쌍기의 권위로 최초의 과거제. 그 다음에 베트남은 1000년 만에 독립했죠. 무슨 구원? 응호구원. 자, 응호구원 언제? 939년. 그러면 자 하나 더 해보자 여러분. 일본이요 대략 540년에서 710년까지 여러분 자 요때를 우리가 무슨 카 시대라 불러요? 아스카 시대. 가장 잘 나오는 게 누구야? 쇼토쿠 태자. 그쵸? 그러면 710년부터 여러분 794년까지가 그 유명한 무슨 시대? 나라 시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견당사, 도다이사 슬쩍 배운 적 있죠? 그럼 여러분 794년에서 1192년까지 지금의 교토라고 들어본 적 있죠? 선생님이 신혼여행 교토 광고를 얘기한 적 있나? 없어요. 자, 그러면 794년에서 1192년까지 일본은 헤이안으로 이사가서 무슨 시대가 돼요? 헤이안 시대가 되죠. 요때는 자, 누가 힘이 세져요? 천황도 힘이 세지고 지방에 있던 호족이 올라와서요. 천황과 귀족, 여러분 천황과 그 천황 친척과 여러분 결혼해서 무슨 문화가 꼽혀요? 귀족 문화가 꼽히고 요 헤이안 시대 894 외울게요. 894에 이미 여러분 880년에 당나라에서 밀란이 났죠. 무슨 소의 난? 황소의 난. 당나라 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자 헤이안 시대 894년에 일본이 야 당나라 위험하니까 무슨 사를 폐지해요? 견당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서는 야 우리 이제 중국의 문화를 수입하지 말고 우리 일본 국가의 고유 문화를 번성시키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당나라 문화가 아니라 일본 고유 문화가 꼽힙니다. 무슨 문화? 국풍 문화야. 이걸 굳이 왜 얘기하느냐? 지금 907년부터 960년까지 무슨 십국 시대였어요? 5대 십국 때 누구 했어? 거란, 고려, 베트남 했으니까 일본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본은 싹 여기에 들어가죠. 일본은 지금 무슨 시대?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고 요때쯤이면 이미 봐봐. 야 그거 894와 894 견당사 폐지가 언제야? 894니까 5대 십국 전이죠. 그러면 견당사 폐지하고 이제 무슨 문화 떠올 때야? 국풍 문화가 떠올 때죠. 그러면 5대 십국 보여준 다음에 일본은 오엑세바 나라 시대였다. 아니죠. 일본은 무슨 시대야?
해안시대. 해안시대고, 자, 5대 19 때 잘 생각해봐. 혼란기니까 견당사가 오겠니, 안 오겠니? 안 오겠지. 이미 당나라 말기에 끝났죠. 그치? 그러면 해안시대 요때 무슨 문화? 국풍문화. 천안 플러스 누가 잘 나갈 때야? 귀족이 잘 나가고, 나중에 있게요. 100년쯤 지나니까 귀족끼리 싸우는데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 어떻게? 지방에서 누굴 불러들여요? 무사를 불러들여서 10세기, 11세기는 조금씩 누가 등장해? 이제 무사가 등장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딱 하면 완벽하지, 여러분. 완벽하지. 보통 5대 19 가면서 일본까지는 물어본 문제가 별로 없거든. 거의 거란 아니면 발해 아니면 고려 물어봐. 아니면 베트남. 요거까지 대비하면 되겠죠? 나 혼자 신나는 것 같아. 다들 그래, 대비할게. 자, 보자. 몇 개? 오늘 뭐 먹었어, 점심? 서브웨이. 서브웨이. 애기 서브웨이 좋아해? 나 서브웨이 처음 갔다 깜짝 놀랐어. 맨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 막 내가 고를 수 있고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눈으로는 맛있는데, 먹는 건 좀 맛이 없더라고, 나는. 우리 애기 무슨 웨이 좋아해요? 노르웨이, 서브웨이. 노르웨이가 뭔지 알죠? 노르웨이 길이라는 뜻인데, 왜? 무슨 웨이 좋아해? 햄버거. 너는? 햄버거 좋아해? 어떤 햄버거? 오, 오케이. 오케이. 너는? 응? 나와. 내가 지금 얘기했지, 서브웨이. 애기는? 오, 애기는? 안 먹어요? 서롱이는? 내가 햄버거 정말 잘 만들어. 아, 근데 만들어 놓게 한번 내가 나중에. 네. 대신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으니까. 막 방사능 이빨이 막 들어가고. 만약에 요리 배우면 어느 나라 요리 배우고 싶어요? 일본. 애기는? 이탈리아. 애기는? 이탈리아? 너는? 중국? 왠지 어울려. 너는? 막 뭐지 그거? 중국 그 뭐지? 웍. 중국은 웍 있으면 다 만들어. 공룡도 요리할 수 있어, 그렇지? 언니는 뭐 배우고 싶어, 요리? 한식? 우리 웅이는? 나는 뭐 어떤 게 어울릴까? 중식. 나 기름 죽여버린다. 베트남. 기름에 튀긴 거 안 좋아해. 그냥 한식.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민족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로. 물론 다른 것도 맛있는데 오래 먹기에는 한국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 일단 기름이 안 튀기잖아. 중국은 다 튀겨. 야, 그거 아니야? 중국 영화 봤더니 아이스크림도 튀기더라, 순간적으로. 아이스크림에다가 순간적으로 피를 입혀. 봤지? 농담이 아니라. 그 뭐지, 그거?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한번 튀긴 거 있죠. 탕수육 피처럼 바로 튀겨보면 겉은 뜨거운데 딱 먹으면 아는 아이스크림인 거야. 안도 맛있겠다. 아, 그 기술적으로 하겠지. 아, 진짜 맞지? 내가 만들 수 있어, 그거. 너 집에 불날 뻔했어. 엄마 불 끄고 막 경찰관 오고.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거 지금 한 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은 동사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볼게.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960년에 후주에 여러분 세종이었던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서 아들이 뭐 한 7살 애가 돼요. 요때 여러분 후주에 장군이었던, 자, 요때 장군을 우리가 무슨 도사라 불러요? 절도사였던 여러분 무슨 광윤이 있느냐? 조광윤이 있는데 요 사람이 굉장히 무슨 파야? 충성파야. 그런데 세종이 죽고 7살 애가 왕이 되니까 조광윤의 부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야, 좀 있으면 5대 19를 통일할 수 있는데 세종은 정말 훌륭한 왕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근데 애가 너무 어리다. 그러면 또 외척이 날뛴다. 그래서 많은 부하가 몰려와서 절도사 조광윤한테 형이 황제가 되라 했더니 막 예요? 하면서 안 돼. 나는 충신이다. 해서 거절하니까 전설에 의하면 조광윤이 여러분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부하들이 몰래 와서 강제로 자는데 여기다가 황제 옷을 딱 입혀. 그리고선 20만 명의 군대가 갑자기 플래시몹처럼 하나, 둘, 셋, 황제폐하 만세! 하니까 잠이 딱 깬 거야. 이때 와가지고 형이 안 하면은 반란 일으키겠다고 여러분 협박해서 요 조광윤이 황제가 돼서 여러분 960년에 무슨 나라를 세워요? 송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계사 시간에 얘기했지만 꿈인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내 느낌에는 그런 사람 같아.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후주가 망했잖아.
후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었었으면 원래 그 전 왕족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조광유는요, 후주의 왕 성씨가 시씨야. 시씨인데요,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송나라가 망할 때까지 절대 시씨를 우대해라. 시씨를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얘기한 적 있나? 단서철권이라고 철에다가 빨간 글씨로 시씨가 반역죄만 안 저지르면 어떤 죄든지 면제해 주라고 여러분, 면제부까지 줘요. 그래서 요 시씨가 나라 뺏겼지만 너무 고마워서 송나라 망할 때까지 충성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광인의 성격을 딱 보일 수가 있죠. 굉장히 뭐가 큰 사람이야. 그릇이 엄청 큰 사람이지. 멋있죠? 어때, 이런 남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오케이. 괜찮아요. 그쯤이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해보자. 이제 지금부터 뭐냐? 960년부터 여러분, 1279년까지 이제 중국에 무슨 나라 할 거예요? 송나라 할 거예요. 되게 잘 나옵니다. 해보자. 일단, 송나라 세운 사람, 여러분, 송태조가 여러분 무슨 윤이었어요? 조가문인데, 봐봐, 얘들아. 자, 중국에 법칙이 있어요. 어떤 왕조가 세워지면 그 앞에 있는 왕조의 역사책을 정리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송나라가 당나라 연구하겠죠. 그 망한 이유가 뭐야? 누가 날뛴 거야? 무슨 도사? 절도사죠. 그래서 여러분, 송태조, 조광유는요, 자, 나라 세우자마자 안 되겠다. 너무 절도사, 장군이 세면 나라가 망하니까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문사, 문학 가지고 혹은 무사가 아니라 문사 가지고 통치하겠다. 여러분, 무슨 주의 합니까? 문치주의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문치주의 하겠다는 거는 장군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무슨 사를 겁나 약화시켜요? 절도사를 약화시켜요.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군대도 많이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곳에 오래 못 있게 해요. 왜냐? 어떤 장군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병사랑 친해져가지고 자기 부하 만들어서 반란 일으키겠죠. 그래서 6개월, 1년마다 임지를 옮기고요. 또 하나, 모든 군대를 다 황제 뭐로 만들어요? 직속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송나라의 중앙군을 무슨 군이라 그래요? 금군인데 총 120만 명이 있었거든요. 요 120만 명 중에 정확히 60만 명을 서울에 배치를 했대요. 60만 명만 지방에 배치하는데 계속 순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문치주의가 되면서 절도사가 약해지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그 재밌는 얘기, 위진, 위나라 때 무슨 중정제, 구품중정제로 호족이 무슨 귀족이 돼요? 문벌귀족이 돼서 언제까지? 당나라까지 중국은 500년간 누가 짱이었어요? 문벌귀족이 짱이었죠. 근데 문벌귀족이 싹 죽죠. 언제? 알록산의 난 때. 그리고 절도사가 약해졌죠. 요때 여러분, 송나라에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해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대부? 사대부. 그러면 요 사대부는 우리 조선의 누구랑 닮은 사람들이야? 거의 양반이죠. 자, 지방에 중간이거나 소규모 땅이 있는 중소 무슨 층이야? 지주층.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산이 한 50억에서 200억 되니까 부자죠. 부자니까 뭐 공부해요? 유교도 공부하고 과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중국의 지배층이 호족, 그 다음에 문벌귀족, 절도사에서 뭐로 바뀌어요? 이제 사대부로 바뀌는 거야. 요 사대부를 옛날에는요,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세월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형세월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요 송태조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대략 여러분 970년쯤에 드디어 과거 시험을 여러분 정비해서 요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자, 무슨 시를 만들어요? 전시라는 과거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당나라 때 과거 시험은요, 일단 다 누구 차지야? 문벌귀족 차지예요. 뭐냐? 당나라 때 과거 시험은요, 왕이 합격자를 뽑는 게 아니라 2호 예병 형공 2부에서 무슨 귀족이? 문벌귀족이 뽑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얘기하지만 당나라 때 과거 시험은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있어. 자기 이름이랑 아버지 이름을 쓸 수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문벌귀족이 딱 봤더니 내 친구 아들이야. 무조건 합격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 때 과거에 붙은 문벌귀족은 황제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감사해? 아빠 친구인 문벌귀족에게 감사하겠죠. 또 하나, 당나라는요,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죄가 많았어요? 음사죄가 많아서 아빠가 문벌귀족이면 그냥 관직에 오르는 거야. 그런데 전신은 뭐냐?
다 송나라의 정신은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장에 와서 황제가 직접 무슨 자를 뽑는 거예요? 합격자를 뽑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사대부 내가 만약에 과거에 붙으면 문벌귀족이 뽑아준 거야? 황제가 뽑아준 거야? 황제가 뽑아준 거죠. 겁나 고맙겠죠, 여러분. 그러면 전시를 하는 순간 여러분 황제가 뽑아줬기 때문에 사대부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황제에게 충성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송나라 때 이게 답이에요. 황제가 겁나 힘이 세져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황제 무슨 체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죠. 첫째, 누구를 약화시켰어요? 마법사야, 절도사야. 절도사 약화시키고 문치주의로 사대부가 등장했죠. 사대부는 힘이 약하잖아. 귀족보다. 그러면 가뜩이나 약한데 무슨 시? 강시야, 전시야. 전시까지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관료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 하면은 이것 때문에 황제 무슨 체제가 독재 체제가 강해됐구나. 그래서 칠판에 쓴 거 전라 잘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거. 송나라 때 과거제가 완성이 됐다. 무슨 시? 전시. 전시. 그리고 황제권이 겁나 세졌다. 황제 무슨 체제? 독재 체제.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졸리니까 야사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 파티를 하는데 자 조광윤의 부하 중에 10명이 모였는데 다 무슨 사야? 절도사야. 다 군사를 10만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광윤이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부하들 불러서 술 먹다가 갑자기 진짜 막 울어. 울면서 욕하면서 엑스말 하면서 야 동생들아 나 황제 안 한대. 황제 안 하겠대. 그러니까 술 먹다가 부하 절도사들이 형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조광윤이 얘기해요. 야 사대부들이 니네 죽이래. 딱 그래. 무슨 말이냐고. 니네가 절도사고 군사 10만 명씩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충성을 하지만 내가 죽거나 내가 약해지면 니네가 반란 일으켜서 내 아들 죽이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고 나보러 니네 죽이래. 근데 난 니네 못 죽인다. 그래서 내가 오늘 황제 그만두고 나 그냥 집에 갈랜다. 솔직하지. 야, 이런 말 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10명의 절도사가 막 크라이 울어. 형! 막 울면서 술김에 형! 우리가 그만둘게. 딱 그런 거야. 10명에서 그 자리에서 나 집에 갈게요. 군사를, 그러니까 10명에서 야! 군사 모아! 그래서 군사 여러분 100만 명을 누구에게 줘요? 조광윤에게 준 거야. 주고서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조광윤이 막 우는 거야. 울면서 돈 많이 주고 은퇴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유명한 그 고사성어가 생겨요. 자, 배주석 병권 알아주세요. 건배. 조광윤과 절도사가 술을 건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절도사가 가지고 있는 병사 권력을 누가 조광윤이 싸우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술 먹으면서 차지했다. 배주석 병권. 이거 보고서 뭐 느껴지는 거 없니? 나는 그래요. 여러분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진짜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같아. 믿을만한 사람. 왜냐? 양아치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 우리 죽이려고 하네 여러분 배만 때렸겠죠. 그런데 요 10명의 절도사가 여러분 조광윤과 한 10년 20년 다 후배들이지. 그러면 조광조가 여러분 이때 말을 이쁘게 했다고 한 건 아니야. 왜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봐봐. 니네 살아보면서 친구나 친척이나 그 사람 행동 알잖아. 근데 약속도 어기고 양아치인데 어느 날 말을 멋있게 한다고 돈을 빌려주진 않아요. 맞잖아. 친구가 있는데 막 양아치야. 막 양아치고 돈국 안 갖고 막 생활 난잡한데 어느 날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가 아프신데 병원비 안 꽂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못 믿는다고 여러분. 맞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여러분 10만 명의 병력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광윤이 탁 얘기했더니 그냥 딱 준다는 건 조광윤이가 여러분 굉장히 행동을 엄청 정직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배주석 병권에서 술 먹어서 병권을 뺏은 게 아니야. 여기에 들어간 가장 핵심은 뭐냐? 조광윤이 굉장한 인격자 같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야? 후주를 멸망시켰지만 여러분 그 왕족들은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대우해주죠. 그리고 야사가 뭐냐? 요 10명들 부하들에게 충분한 땅, 충분한 재산, 연봉을 주고 끝까지 여러분 잘해줬대. 한 명도 안 죽였대요. 그러면 배주석 병권의 반대는 누구야? 항고조 유방의 무슨 구팽? 토샤 쇼팽이야? 토사구팽이야? 토사구팽인데
이거 아무나 못해줘. 내공이 있어야 돼. 아 진짜로. 이게 오히려 여러분 뭐 겉멋 써서 죽이는 것보다 이게 멋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물어보자. 조강윤과 똑같이 부하들에게 잘해주고 존경받고 덕이 큰 사람이 누구였을까? 왕건. 왕건. 신라 보호해줬죠. 결혼도 안 죽였죠. 후백제 아들도 안 죽였죠. 그러니까 또 호족들 다 여러분 다 잘해줬죠. 물론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학자들이 중국의 조강윤과 매치가 되는 게 한국의 누구야? 최수종이야? 왕건이야? 왕건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밌지 않니 이런 거? 이런 거만 계속 해줄까? 수능은 떡치도 않네. 야사는 강해요. 뭐 수능은 12점. 막 그러고. 이런 거 많이 준비했었는데. 자, 볼게요. 자, 외우면 좋죠. 배주석 병권. 뭐라고요? 배주 나중에 딱 대학 가서 써먹어봐. 교수님, 배주석 병신. 어떤 고사성어가 제일 딱 기억에 남아요? 살면서 고사성어. 아는 거 얘기해봐. 아는 거. 응. 세옹지. 너는 세옹지마. 그쵸? 제일 좋죠, 너는. 나도 세옹지마 되게 좋아해요. 고사성어 좋아하는 거. 뭐, 문전박대, 뭐. 너는? 그냥 항상 선어부 비치. 응? 선어부 비치. 오, 그래? 처음 들어보네, 나는. 너는? 설상가상? 애기는? 설상가상? 삶이 위기야. 애기는? 어? 야. 웃기다. 그 인생의 모토로 삼는 고사성어가 뭐야? 설상가상이요. 더 웃긴 거. 문전박대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조강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이렇게 자 전시까지 했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요게 여러분 계속 지금 계란이야 거란이야 이렇게 거란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란이 먹은 장소가 따라해볼게요. 무슨 16주야? 연운 16주인데 지금의 무슨 지역이에요? 베이징 지역이죠. 그래서 조강윤이 여러분 연운 16주를 찾으려고 매일 거란이랑 싸웠지만 계속 져요. 그만큼 누가 힘이 센 거야? 거란이 힘이 센 거죠. 그럼 이제 거란을 조금 정리해볼게요. 자, 거란만 따로 정리해보자. 천천히. 첫째, 자, 거란은 누가 세웠어요? 아까 배웠죠? 무슨 야복이? 야율, 아보기가 세웠죠. 연도 외워야 돼. 몇 년? 916년. 그러면 926년에 어디를 멸망을 시켰어요? 발해를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936년에 후진의 석정당한테 무슨 16주를 따왔어요? 연은 16주를 쌓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무슨 십국 시대야? 5대 무슨 시대? 십국 시대죠. 그런데 송이 생겼어. 송이 생겼는데 거란이 송을 먹고 싶은데 고려가 문제야. 고려는 뭐냐? 926년 이후에 고려 왕건은 무슨 정책을 해요? 북진 정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란이 삐졌죠. 게다가 여러분 960년에 송나라 생기자마자 바로 우리 고려는 북진 플러스 따라해볼게요. 무슨 정책을 해요? 송이랑 친해요. 그러면 그거 알죠? 거란은 송을 까고 싶은데 자꾸 고려가 북진 신송하니까 그거 알아요? 거란 왕이 여러분 왕건이랑 잘 지내자고 여러분 낙타랑 사신 보냈죠. 이때 왕건이 어떻게 해요? 거란 사신 다 귀양 보내고 낙타를 개경의 만부교회에서 굶겨 죽여요.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뭐 예를 들면 강아지 10개를 보냈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그걸 일부러 굶어 죽이는 거야. 트럼프나 대통령 미웠다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거를 왕건에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부교 사건이라 불러요? 만부교 사건인 거야. 그럼 거란 되게 빡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자. 거란이 993년에 북진 친송 정책하는 고려를 깔라고요. 거란이 1차로 쳐들어옵니다. 이건 동사에선 잘 나오죠. 요때 거란의 장군이 따라해볼게요. 무슨 영? 소선영이 여러분 20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왔대요. 이때 여러분 고려 왕인 성종이 좀 겁쟁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 혜성처럼 등장한 남자가 있죠. 누가 등장해요? 서희가 딱 등장하죠. 서희가 등장해서 전하,
항복하지 말고 내가 소선영을 만나고 오겠다. 그래서 서희가 소선영을 만나러 가는데 웬걸 딱 갔더니 20만이 아니라 12만 명. 일단 뻥친 거죠. 두 번째, 서희랑 소선영이랑 얘기해봤더니 소선영 말투가 이상해. 얘기한 적 있죠. 싸우러 왔으면 야 이 새끼야 항복해 라고 하는데 소선영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랑 안 놀아? 그러고 약간 이상하게 얘기하죠. 이때 서희가 눈치를 까. 아, 얘 싸우러 온 게 아니구나. 항의하러 왔구나. 이때 서희가 또 뻥치죠. 야 선영아 왜 안 놀아? 했더니 우리는 거란이랑 친해지고 싶었어. 이 얘기하는 순간 소선영이 정말 왜 안 놀아? 했더니 서희가 뻥치죠. 여기에 여진족이 살고 있는데 이 여진족이 우리 고려가 거란이랑 사귀는 걸 방해한다 라고 했더니 해맑고 순진한 소선영이 어떻게 해요? 정말이야? 하고 여러분 12만 명 데려가서 여기 있는 불쌍한 여진족을 다 죽이죠. 다 죽인 다음에 여기 이 땅을 고려에게 주죠. 이 땅을 우리가 여러분 6번 무슨 육주라 불러요? 강동 육주야. 그럼 여러분 서희는 싸우지도 않고 조금 거짓부랑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외교를 잘해가지고 오히려 땅을 얻어왔죠. 무슨 육주? 강동 육주. 이거는 국사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국사 문제도 잘 나와요. 내가 똑같이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장면 소선영이 막 서희랑 키스하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약속을 지켜라. 1년 후에 고려 서희랑 고려왕이 강동 육주 통해서 거란왕한테 인사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1년 지나도 가요 안 가요? 안 가니까 소선영이 카톡 보냈죠. 서희야 왜 안 와? 했더니 서희가 병신 그리고 카톡 타잔했죠. 또 어떻게 해요? 소선영 놀래서 자살하잖아. 거짓말이고요. 자살은 아니고 그냥 잘 살았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동사 기출문제에 소선영이 쳐들어와서 서희랑 얘기 나누는 게 나와. 그렇죠? 그럼 그때 나오면 답은 두 가지죠. 몇 년도야? 몇 연도? 993년. 누구야? 거란의 무슨 침입? 1차 침입.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무슨 육주를 따왔다? 강동 육주를 따왔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됐고. 두 번째 해보자. 여러분 1004년에 드디어 거란과 송나라가 싸웠는데 서로 지쳐요. 지쳐서 여러분 자 중국의 전현이란 지역에서 무슨 년? 전현이란 지역에서 거란과 송나라가 여러분 조약을 맺습니다. 10번 무슨 맹? 전현의 맹. 자 날개 달린 뭐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1004년에 거란과 송이 전현의 맹인데 내용이 뭐냐? 첫째 무슨 지간의 예를 맺어요? 형제 지간의 예를 맺죠. 자, 송나라가 뭐가 되는 거야? 형이 되고 여러분 거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우가 되는데 대신에 송나라가 거란한테 동생한테 돈을 많이 주기로 했죠. 놀라지 마세요. 은 10만 개. 그 다음에 비단 20만 개.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1년에 매달 매년 얼마씩 1조씩 주는 거야. 그럼 솔직히 여러분 전현의 맹은 겉만 송나라가 형이고 거란이 아우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평화를 산 거죠. 이렇게 송이 이민족한테 돈 주고 평화를 샀다. 요 금 10만 비단 20만을 세금처럼 내는 돈이다. 무슨 패라 불러요? 세패. 무슨 패? 세패야. 그런데 요 여러분 송나라가 영리한 것도 있어요. 뭐냐? 예를 들면 송나라 1년 예산이 세금이 1000조 거쳐요. 야 1000조 거치는데 전쟁하는 것보다 1조 줘서 전쟁 막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되게 창피하죠. 그리고 요 1조 돈으로 차라리 뭐를 키우면 돼요? 군대를 키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세계사 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1004년에 무슨 맹? 전년의 맹. 솔직히 세계사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동사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전년의 맹은 1004년. 1004년이니까 1차 침입 앞이야 뒤야? 잘 생각해봐. 소선영의 1차 침입은 몇 년 됐어요? 993년. 그러면 강동 6주 지나서 10년쯤이가. 이것도 외워놔야 돼. 왜? 지금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저거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인강을 듣든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수업만 잘 들어도 14개 맞아요. 14개 맞아요. 4, 5등급이에요. 결국 1년 내내 하는 이유는 뭐야? 어려운 거 5개 더 맞으려고 한 건데 계속 수업 시간에 그 준비를 해야 돼. 그냥 편하게 진도만 여러분 뽑으면 나는 편한데 별로 의미가 없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진도만 쭉 뽑으면 니네가 따로 해야 되거든? 따로 할 시간 없어. 왜? 구경서 해야지 지금.
맞잖아. 좀 힘들어도 요렇게 하는 게 훨씬 공부하기 편하지. 문제 풀 때 그냥 자동으로 풀리지. 자동으로 풀리지. 근데 실제로 어떤 교재도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냥 쭉쭉 나가잖아. 쭉쭉 나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나와? 합쳐가지고 나오잖아. 맞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좀 귀찮아 참아. 야, 이 학생 착하다. 처음 봐서 필기하다가 참. 오케이. 아니, 좀 피곤하긴 해, 그치? 갑자기 지금 날씨가 여름 날씨가 됐어, 그치? 아까 오다 보니까 누가 팍 쓰러지더라고. 허수아비가. 자, 오케이. 좀 힘들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또 무슨 얘기 해줄까? 자, 일단 외웁시다. 동사는 연도 외워야 돼요. 세계사는 주로 어디 거 외워야 돼? 서양사 거 연도를 외워야 되지만, 동사는 서양기 안 나오잖아. 이거 무조건 연도 외워야 돼요. 자, 거란 송나라가 5번. 무슨 맹? 전년의 맹. 몇 년? 1004년. 몇 년? 1004년. 자, 군신지간의 예야, 형제지간의 예야. 형제지간의 예.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거란이 여러분 나중에 욕심이 생겨요. 뭐냐? 1004년에 전년의 맹을 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누구를 먹고 싶어요? 송나라를 먹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야? 고려야. 왜? 고려가 여러분 계속 무슨 정책해요? 북진 정책하고 고려가 지금 계속 누구랑 친해요? 송이랑 친하니까 어느 날 거란이 안 되겠다. 우리가 993년에 소선용이 강동 6주를 주고 1004년에 전열의 맹을 했는데 계속 고려는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2차로 1010년에 또 한 번 누가 쳐들어와요? 거란의 황제가. 자, 요 태종이, 거란 태종이 여러분 어디 쳐들어와요? 고려 쳐들어왔다가 우리가 여러분 외우지 마요. 양주 장군이 거란의 2차를 막아냅니다. 멋있죠? 그러면 거란 개빡치죠. 1차는 993년에 무슨 육주? 강동 육주만 뺏기고 전년의 맹까지 했는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고려 치고 싶죠. 1010, 10땡, 10땡. 2차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되겠다. 마지막 1018년 외워요. 1018년에 여러분 거란이 3차로 쳐들어오는데 이때 우리 민족 망할 뻔했어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남자가 있죠. 제끼찬이야 여러분, 강감찬이야. 우리의 강감찬 장군 여러분, 강동 6주 중에 하나가 무슨 주예요? 귀주인데 여기서 거란군이 니알산스 여러분 강 건널 때 뚝을 막았다가 여러분 터트려가지고 수십만 명을 포카리 스웨트를 먹여버리죠. 그 유명한 무슨 대첩? 귀주 대첩으로 완전히 발라버립니다. 그럼 봐봐. 천천히 해보자. 993년은 거란 1차 서희 강동 6주. 1004년은 거란과 송의 무슨 맹? 전연의 맹. 1010년은 거란 2차. 우리가 막아내죠. 1018년은 거란 3차. 누가 막아내요? 강감찬.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근데 여러분 이거 이후로 거란이 거의 무슨 인간이 돼요? 식물 인간이 돼요. 저때 군사를 수십만 명을 잃어가지고 완전 여러분 거란이 힘이 쫙 빠져가지고요. 답을 아껴줄게요. 자 보자. 이렇게가 여러분 거란이면 자 1018년 무슨 대첩 이후에 귀주 대첩 이후에 거란은 앞으로 10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무슨 인간? 식물 인간이 되고요. 거란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굉장히 기뻐요. 송도 못 쳐들어오고 고려도 못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3차 귀주대첩 이후에 고려 덕분에 동북, 여기가 동북이죠. 동북아시아가 100년 동안 뭐가 왔다? 평화가 왔다. 고려가 거란을 3차 깎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 무슨 형이 이루어졌다? 균형이 이루어졌다. 알겠죠 여러분?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뭐가 생기느냐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티베트는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기에 누가 생겨요? 서하가 생기고 여기 계속 무슨 번이 있어요? 토번이 있고 여러분 여기에 대리운전 2080 여러분 대리라는 국가가 있고 여기는 여러분 계속 일본의 무슨 한 시대가 되는 거야? 해외한 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쉽죠? 근데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또 계속 쭉쭉 나가야 돼. 앞으로 한 20개 배워야 돼요. 아 진짜로. 그래서 20개 배워서 어디서 끊을지 몰라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마저 해줄게요. 다 이해 되지? 오히려 세계사보다 재밌지 않냐 이게?